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부진했던 1월을 뒤로 하고 2월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릴게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SK 최태원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는 어제 최 회장에 대해 기업 사유와의 피해가 크고 공판 과정에서도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 뉘우치는 자세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함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법원의 선고 직후 이 일에 대해 연관이 안 돼 있고 잘 모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SK그룹 역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재계도 예상을 깬 최태원 회장의 실형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하나와 태광그룹 등 아직 총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들의 긴장감이 한층 더해지고 있습니다. 재계 총수들의 실형,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예, 최태원 회장이 그 사이에 많이 늙었네요. 그만큼 이제 마음고생 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번에 판결로 인해서 이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형 무죄. 그러니까 형은 유죄 판결이 났고 동생은 무죄 판결이 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동생이 이제 다 뒤집어 쓰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판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전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SK 사태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초반에도 실제적으로 분식회계 혐의도 좀 있었고 또 2009년도죠. 블루옥스 사태도 있었는데 사실 어제 판결 난 걸 보면은 형이죠. 이제 SK 총수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 4년 그리고 동생 최재원은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 공범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조금 이례적인 결정일 수도 있고요. 물론 SK 측에서는 항고할 겁니다만은 최근에 보면은 최근만은 아닙니다. SK를 비롯해서 기타 어떤 그룹들 하나 김성희 회장도 마찬가지고 금호석유화학, 하이마트, LIG 같은 회사들 회장들도 줄줄이 지금 법정 심리가 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새해 접어들어서 좀 계속적으로 또 정부 바뀔 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대기업 총수들 길들이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최태원 회장 관련해서는 10년 전에도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서서 언급하신 대로 200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SK그룹의 분식회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도 이제 최태원 회장이 구속이 됐었죠. 자, 근데 그때를 회상해 보면요. 아마 SK그룹주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 당시 2003년에 이 SK의 주가가 6,000원대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 소버린이라는 이 외국계 아주 강력한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지분을 확보하고 주가를 올린 뒤에 SK그룹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소브린 쪽에서 이야기했던 취지는 SK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러한 겉으로는 착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분위기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각함으로써 단 2년 만에 수익률 600%, 1조 원의 수익을 내면서 소버린이 먹튀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2003년만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의 비리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는 무너져야 된다 이러한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이 어떤 대기업 회장들의 리스크는 단기적인 그런 부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재계 총수들이 어떤 이런 법정 구속 이야기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조금 신기한 거는 삼성이나 현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좀 왜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 잠깐 드는데 말씀하셨듯이 주가 관점에서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관련 주식 관점에서는 주가들이 오히려 만약 급락을 한다면 지금까지 증시시장에서 오히려 그것이 매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사실 좀 가슴 아픈 현실과 주식시장의 괴리를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는 그래도 만약에 이런 그룹 총수의 법정 구속 관련해서 그 관련 종목들이 하락한다면 실제적으로 역시나 그대로 보이는 학습 효과 그대로 매수 기회를 잡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일로 해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SK 주가 같은 경우 현재 약간은 저평가된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시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2003년에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SK 이야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중국 쪽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어제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전자상거래 시장입니다. 중국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미 중국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는 종전 1위였던 미국을 제쳤으며 거래 금액도 조만간 1위로 올라설 전망인데요. 지난해 중국 온라인 소매 시장 거래 규모는 약 237조 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보다 65.7%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의 솔로 날인 11월 11월과 또 사랑의 날인 12월 12일 등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받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더해지며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총 구매자 중 온라인 구매 비율은 현재 4.2% 수준인데요. 이는 미국 온라인 구매 비율이 4.6%와도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60에서 70% 수준으로 구매 비율이 급증하는 현 추세를 봤을 때 2015년에는 거래 금액도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중국은 우리가 늘 하는 표현 중에 무섭다는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한번 했다 하면은 그냥 왕창 하는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금 지난 올해 한 237조 원. 실제로 제가 보니까 중국인의 어떤 인터넷 그 회원 이용자 수가 한 5억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5억 명 정도면 중국 인구의 한 30% 이상이 인터넷 쇼핑을 하는 건데, 중국 정부에서는 또 중국도 인터넷 광고를 키우기 위해서 향후 한 5년 내에 8억 명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 정부에서 집계한 전자상거래 규모는 올해 230조가 아니라 3천조까지 예상하는 모양입니다. 그 흐름 자체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보여주지 않나 보겠습니다. 예, 중국 쪽의 성장. 우리가 이제 예전에 중국 시장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 인구 한 명당 팬티 한 장씩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온라인 시장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중국 쪽의 온라인 마켓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케팅을 잘했다고 합니다. 이 솔로의 날, 사랑의 날,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소비를 촉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 중국에서 타오바오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타오바오 회사의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 우리나라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렇게 빨리 커진다 그런 거는 마케팅 상황이나 모든 것을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정부의 공격적인 좀 지원이 있지 않나 보겠고요. 사실 중국 시장 우리 항상 드리는 말씀이 230조 사실 감은 잘 안 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그 성장률 자체가 매년 5% 10%에서 60%까지 커질 수 있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시면 오히려 지금 국내 관련된 전자결제 관련 사실 지금 말한 데이터는 중국 전체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트렌드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속에서 피어나는 전자상거래, 즉 전자 모바일 결제에 대한 어떤 흐름이 좀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심스럽게 국내 모바일 관련주에 대한 관심 어떨까 싶습니다. 예, 모바일 관련주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타오바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사실 이제 중국 쪽은 약간 신뢰감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결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오바오 쪽에서는 결제 부분을 좀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에스크로 결제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일단 현금을 이 타오바오 쪽에 일단 맡겨놓고 물건을 받아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구매 확인을 눌러서 현금을 판매자에게 넘기는 그런 결제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매출이 늘었고, 여기에 메신저 서비스, 알리왕왕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이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다 녹취를 해가지고 법적 분쟁 시에 자료로도 썼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점을 본다면요, 사실 결제 부분이 약간은 취약할 것 같아요. 에스크로 결제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현금 결제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결제 방식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어떤 결제 시스템이 아직까지 에스크로, 모바일 쪽에서만 에스크로 서비스를 쓴다면 조금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 바로 다날이 실제적으로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해서 중국 관련 결제 관련해서 특허를 3건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결제 관련주 중에서 제가 콕 집어드리면 다날이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다날이 몇 해 전에 이제 미국 쪽에 진출했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중국 쪽 시장도 점령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뉴스는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빌 맥주에 밀려 고전하던 하이트 진로가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이트와 진로의 시너지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난해 11월 하이트 진로의 맥주 시장 점유율은 44.6%로 지난해 8월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비 맥주는 지난해 8월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하이트 진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추진해온 맥주와 소주의 통합 영업 조직 구축이 지난해 말 마무리되면서 다시 맥주 시장 점유율을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소주 시장에서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맥주 시장 회복과 소주 시장에서의 확고한 지배력에 대한 기대감은 이 하이트 진로의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주가 앞으로의 흐름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뉴스 제목도 참 잘 뽑았습니다. 이 소맥 영업 브라보. 아주 제목이 아주 좋은데요. 자, 우리 담당 PD님도 소맥을 아주 잘 믹스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 하이트 진로 이 부분이 이제 합병되면서 언제 시너지 효과가 날까 다들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소주와 맥주가 섞이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맥주를 만드는 하이트, 소주를 만들던 진로가 합치다 보니까 회사 이름도 하이트 진로인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술을 좀 많이 먹는 것. 저는 사실 많이 안 마십니다. 오해하시는데 저는 많이 안 마십니다. 근데 술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정말 거의 첫 잔은 거의 다가 이제 말아 먹는다 그러죠. 소맥을 많이 먹습니다. 소주와 맥주의 합성이죠. 근데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소맥 같은 경우를 많이 먹는 이유는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성들의 어떤 술 문화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자는 소주, 여자는 좀 부드러운 맥주를 마셨지만 지금은 아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제 주변에도 보면 여자분들이 더 잘 마십니다. 근데 그런 흐름, 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약간 부드러운 소프트한 소주의 도수가 낮아졌고 또 그런 과정에서 두 개를 믹싱해서 먹다 보니까 오히려 캐파는 한 병 먹을 거를 두세 병 이상 마시면서 전체적으로 소주 시장이나 맥주 시장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술집에 가보게 되면요. 재밌는 잔이 요즘 있습니다. 이 소맥 제조잔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뭐 눈금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소주를 따르고 맥주를 섞어서 그렇게 만드는 잔을 뿌려져 있는데 거기에 로고를 자세히 이렇게 쫙 보면요. 하이트 진로입니다. 꼭. 그만큼 이제 하이트 진로가 술집마다 그러한 잔을 보급하면서 마케팅, 영업력을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술집에 가게 되면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어떤 캐릭터 그 인형을 뒤집어 썼거나 아니면은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돌아다니면서 이 뭐 소주를 뭐 드세요 뭐 이렇게 이벤트 하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보통 하이트 진로가 맥주하고 소주를 같이 섞어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자, 그 결과로 하이트 진로의 실적이 작년에 크게 그렇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는 보면은 뭐 하이트 진로, 무학, 국순당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화이트 진로의 어떤 축은 지난 하반기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바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묻었지 않나 보겠습니다. 실제로 합병에 의해 약간 맥주 시장에서는 조금 불리했습니다만 소주와 합치면서 전체적으로 소주 시장 점유율 40% 이상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진로의 어떤 효과를 보면서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산 경남 지역에 기반을 둔 무학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방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은 수도권을 공략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주 2위 업체 롯데주리와의 격차를 계속 좁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좀 매력은 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국순당은 좀 주가 부진한데 이유는 막걸리 때문입니다. 막걸리는 가장 큰 키워드가 많이 마시고 안 마시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막걸리라는 술 자체는 지방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지방만의 막걸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순당이 과거에 항암 막걸리로 주가가 급등했던 거와는 지금은 완전히 차별화됐다. 여전히 좀 부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결과로 이제 최근에 국순당의 실적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동네 슈퍼마켓을 가보더라도요. 예전에는 국순당 막걸리가 좀 비싸게 팔렸었는데 요즘은 1,000원도 안 되는 값으로 걸려 있다는 점. 이 막걸리 업체보다는 하이트 진로 같은 이 맥주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뉴스 다 살펴봤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어서 전자 상거래 시장까지 여기에다가 충절 모멘텀도 함께 살아있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관심권에 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식시장 중개석과 함께 하시면서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김민주였습니다.